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 MHIO 시간이고 오늘도 같이 해주실 이충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또 한 주간은 잘 지내셨는지요? 그렇죠. 이번 주 바빴어요. 아, 네. 뭐 선거들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러니까요. 보느라고. 네. 네, 오늘도 좀 짧은 질문 몇 가지만 네, 네.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음. 경제 유튜브에서도 좀 다루는 게 어, 어,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을 어, 미국에서 공격을 했다. 이래서 이게 혹시 중동의 어떤 중동전에 확산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좀 예측 어, 전망을 어. 하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후티가 그냥 하마스 뭐 이런 친구들인데 사실은 아, 네네. 보면은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반군이에요. 아, 예멘이라는 독립국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예멘 정부와 싸우는 그 이슬람군이지. 음, 그러니까 그 후티인데 지원해 주는 거가 이란이고. 네. 그런데 나는 그 후티 반군이 적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적이 아, 그 이스라엘을 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 힘을 합쳐서. 근데 그 거기 다니는 그 아주 그 중요한 해협을 다니는 네. 일반 화물선을 공격했는데 그거는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공격하러 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반테러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자유주의 국제 무역 체제에 대한 도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그렇죠. 그게 그건 다 세계 쏘겠다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거기 기름이 특히 많이 다니니까 아, 예. 그 서방 세계가 기름에 의존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그 배의 안전을 그 훼손한 거란 말이지. 네. 우리가 뭐 배 한두 척 깔아앉았다고 훼손이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험한 데는 선원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 어디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동네로는 배가 안 다녀. 아. 그러니까 그 선원을 보내면은 돈을 2배 달라고 그러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그 해협에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바다는 안전해야 된다가 미국의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직접 도전한 거라 이번에는. 아. 네.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중동전이 어떤 확산되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갈까요? 중동전이 확산되는 거는 이란이 과감하게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아. 이란이 나는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확대가 되는 거고 네. 이란이 내가 미국하고 싸울 정도는 아직 아니지 그러면은 거기서 쓰는 거고 지금 음. 수준에서. 네. 또 음, 그런 음, 사건이 있었고 음. 또 미국 이제 최근에 경선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예. 대통령 경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본선은 8월 달 이후부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후보가 7월 이제 하순 7월 한 20일 무렵에 결정이 돼요. 그 7월 전당대회가 7월 하순 19일인가 그럴 무렵. 거예요. 네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8월 또 중순쯤이고 음, 그때부터 이제 본선이지. 근데 네. 그 이전까지는 공화당의 후보가 누구가 될 거냐,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냐 될 거냐 가지고 또 50개 주에서 다 선거를 하는 거라. 음, 그거 이제 경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당이 했지 요번에. 예. 민주당은 요번에 아이오와에서 안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첫 번째는 다음 이제 20 며칠인가 그럴 거야. 네. 거기 열리는 뉴햄프셔하고 이제 공화당도 뉴햄프셔로 가죠 이제 두 번째. 아, 민주당은 거기가 첫 번째. 네. 그래서 공화당의 첫 번째 경선이 아이오와에서 1월 15일 날 열렸다. 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음.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트럼프가 차기에 될 거라는 거의 그러니까 전망인 것 트럼프가 같은데. 차기의 대통령이 예. 된다까지는 뭐 우리가 지금 좀 그런데 아, 네. 차기 공화당 후보다라는 아,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어. 확실한 거군요. 근데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될 거다는 뭐 거의 요번 그 결과를 보니까 네.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음, 이런 음, 징조랄까요? 이런 걸 어, 보고서 어, 되게 불길한 시그널. 뭔가 이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음. 주한미군 철수하고 뭐 한미 FTA도 뭐 파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예. 대통령일 때 돈 더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랬죠. 방위비 올려달라고 예. 그러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말을 좀 막 하는 사람인데 네. 화가 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은 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모든 동맹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걱정해야 돼. 그런데 트럼프는 모든 동맹을 우습게 하지 않아요. 미국하고 친한 나라는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때 일본과의 동맹은 너무 좋았어요. 아베하고 트럼프가 친한 건 보통 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동맹을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미일 동맹도 싫어야 되고 미용 동맹도 싫어야 되고 다 싫어야 되는데 왜 한국만 싫어했는가? 그때 우리 대통령이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한미 동맹을 우습게 본 사람이 트럼프인지 문재인인지 보시라고. 나는 문재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 그러니까 네. 한일 동맹, 미일 동맹을 트럼프가 우습게 봤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동맹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일본하고는 너무 좋았거든. 근데 한국하고는 나빴고, 그리고 영국하고 너무 좋았고, 독일하고 나빴고. 근데 그 영국, 일본은 미국하고 아주 친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의 동맹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나라들이라고. 독일 같은 나라는 뭐 국방비의 1%, 그러니까 GDP의 1%밖에 국방비 안 쓰고 막 그런 나라들이라. 근데 일본도 조금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외교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서로 딱 그 포도주 잔 맞히는데 미일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뭐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예. 한미 동맹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한국하고 동맹 나 안 해. 그럴 리가 0이라고 봐요, 나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예.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이거 소중하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난리 날 일이 없죠. 예. 그리고 한국은 값어치가 있잖아. 네. 지금 트럼프가 제일 우선순위 첫 번째가 중국을 견제한다는데 네. 한미 동맹 없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겠어요? 그렇죠. 예. 또 그래서 짧게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으로. 음. 아, 저희가 또 최근에 라이브로 이 친중파 대만 선거 때문에 친중파 나가리 됐다 이런 식으로 영상했는데 이제 곧 이번 주에 올라갈 거지만 대만에 네. 친중파가 없어요. 교정 받았습니다. 교정. 대만은 친중파가 없는 걸로.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는 나라를 예.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렇죠. 지금 대만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중국의 대전략은 뭐예요? 대만을 흡수통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정치 체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중국에 흡수돼 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걸 좋아하는 대만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예. 그래서 대통령으로 누가 나오던 대만의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친중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만약 대만 예. 대통령 후보가 나는 중국이 너무 좋아요. 중국이 통일자면 나는 대만을 중국의 한 성으로 만들 수 있어라는 그런 정책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은 한 표라도 없겠어요. 네. 물론 이제 대만에도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다. 국민당은 거잖아요. 반공정당이에요. 예.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당이죠. 다만 중국과 그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그 얘기죠. 예. 근데 그럼 민진당은 아니냐? 민진당은 중국하고 무역도 아무것도 다 안 하자는 소리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한 나라끼리 서로 우리가 독립한 나라들하고도 다 교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이 독립국가가 되면은 예. 그럼 중국하고 교역이 끝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에 친중파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대만에. 아, 대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나라를 나 좋아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또 교정을 받았던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좀 주제로 일본, 들어가 보면 깨어난 일본 메이지 유신 이렇게 해서 제목 주제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사 얘기하면서 서양 강대국 얘기를 쭉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서양 강대국보다 더 강했던 중국이 그 어이없게 영국한테 진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그런 아주 참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동양의 나라 중에서 서양한테 깨주고 나서 정신 차리고 서양이 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일본은 사실은 그 중국이나 한국보다도 하나도 날 거가 없었던 나라인데 서양의 문물이 왔을 때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 서양화되고 스스로 산업화하고 스스로 강대국이 돼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했던 그런 제국주의를 한국한테 행사했던 그 일본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동양의 국가가 강대국에 반열어오는 첫 번째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1905년서부터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1905년부터 일본은 영국, 독일급의 강대국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라. 국제사회에서. 네, 이제 뭐 민족 구성과 언어 면에서 일본과 한국이 뭐 유사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세계에서 예. 한국 사람하고 피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북한. 북한은 나라로 친다면은 예. 언어가 같고 똑같아. 거의.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중국보다 중국을 생각했 아니 중국이 했는데, 아니에요. 예.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피해 거리는 네. 그러니까 피 우리는 피가 이제 같은 민족이지 한국 사람끼리는 뭐 성이 달라도 그런데 국가로 했을 때 그러니까 혈연 피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과 일본의 피의 거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피의 거리보다 가깝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보면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일본하고 한국 보면 거의 구분이 안 돼. 그 정도군요. 중국이 조금 더 멀어요. 네. 일본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를 보면 아는데 언어를 보면은 일본말하고 한국말은 순서가 똑같아. 나는 네. 학교에 간다. 네. 근데 중국은 나는 간다 학교에로 쓰거든. 네. 영어도 나는 간다 학교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어가 같은 우랄 알타이 그게 이제 일본이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거로 쓰죠. 몽고가 또 가까워.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내 책을 몽고 교수가 번역을 했어 몽고말로. 네. 이 번역하는데 어렵지 않았냐 그랬더니 너무 쉬웠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말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몽고하고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몽고 일본이 우리랑 제일 가까운 외국이라고 피로 보면. 뭐 어순이나 피로 봤을 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거리도 가깝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말은 쉽게 배우잖아요. 물론 뭐 완벽하게 하는 데는 오래 걸려도 나는 일본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일본 책을 보거든. 뭐 그러니까 한자나 이런 거 한자하고 뭐 몇 개만 뭐, 알면 보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다른 나라보다는 쉬운 말이 일본. 네. 그래서 지금 1543년서부터 서양과 접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이제 서양과 뭐 일본이 알아서 접촉한 게 아니라 예. 1492년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포르투갈 배들이 지구를 돌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1543년에 포르투갈 배들이 일본에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서양과 처음 접촉을 하게 된 거지.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 게 아니라 네. 포르투갈 배들이 오고 또 네덜란드 배들 오고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바로 저 16세기에 세계에 제일 네. 그 항해술이 좋았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포르투갈이 맨 처음에 일본에 오고 포르투갈이 일본에 와서 가르쳐 준 게 총이에요, 총. 총. 그러니까 조총이라고 그러지. 네, 조총. 그래서 그 임진왜란 무렵에 세계에서 조총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 포르투갈한테 총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만드는 기술까지요? 만드는 기술도 일본이 다 배웠지. 그래서 그 포르투갈과 교육을 통해서 총포위 시대로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그때 활 쏘고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이거 활하고 총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 전 또 이게 일본을 갔을 때도 은과 어떤 자기네들이 가져온 무언가랑 이제 교환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이제 그 상품하고 교환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무슨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새는 그게 달러잖아요. 달러 그죠? 예.
근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는 거라. 그래서 일본이 은이 그러니까 서양에 좋은 물건 사고서 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네네. 은이 저 무렵에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지. 네. 또 일본에서 저 당시에 은도 꽤 많이 생산되고 그렇죠. 빠져나가고 했는데 음.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저기 아편전쟁 편 때도 은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게 어떤 금과 은이 교환되는 비율이 있잖아요. 금이 훨씬 더 비싸겠죠. 예. 그죠? 근데 뭐 이를테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은 12개, 금 하나면은 중국에서는 6개면은 뭐 은 6개면은 금 하나 받을 그렇지. 수 있고 나라마다 좀 하니까 다를 테니까. 환치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런 어. 나라들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도 좀 그래서 그 은이 그러니까 지난 몇백 년 동안 은이 그 예. 제일 화폐의 기준이 돼요. 예. 금은 너무 귀하고 그렇죠. 은이 금은 상대적으로 귀하니까. 흔하니까 예. 그래서 은이 많은 나라가 이제 제일 부자 나라가 되고 은을 막 쌓아두려고 그게 중상주의 정책이다 그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역과 같이 포교 활동이 카톨릭도 있었던 들어오고. 거죠. 예. 카톨릭이 포르투갈 와가지고 통해서. 일본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카톨릭 국가니까 예. 카톨릭이 와서 임진왜란 때 왔던 그 일본 장군이 카톨릭 신자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저기 그 한번 예. 1613년 자체 제작한 범선으로 태평양을 건넌 일본. 일본이 그 서양 사람들한테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범선,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는 거, 돛담배 네. 그걸 만들어갖고 태평양을 거꾸로 건너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까지 간 거지. 그때는 네. 뭐 미국이 물론 아니지만은. 근데 그 우리나라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타고 탄 배가 간 것이 1952년이래. 예. 그러니까 일본보다 몇백 년이 늦은 거예요. 그러네요. 태평양 가로질르는데. 네. 어. 참 이런 차이가 또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오다 노부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가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하냐면은 그 이전에 일본은 그러니까 통일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통일돼 있었어요. 삼국이 통일한 거가 통일신라잖아요. 네.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 조선 이게 다 통일 국가라. 예, 한 땅이었죠. 우리는 통일된 거가 1000년도 넘는 거라 그러니까. 예. 근데 일본은 통일된 거가 4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현재 지금까지. 그러니까 1600년대에 비로소 통일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 통일하기 전에는 일본의 시대를 전국 시대라고 그래요. 전국 시대. 네.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이제 센고쿠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야.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됐으니까 쪼무레기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통일해 가지고 일본이라는 지금의 일본의 이 원형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앞에 오다 노부나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그 덕천막부라고 나오죠. 이제 도쿠가와 이 사람들이 이에야스로 덕천막부라고 하는군요. 그 막부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막부라는 정치 조직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도쿠가와 바쿠의 첫 번째 장군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통일하게 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한 500년 안 되나요? 그러니까 1600년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하고 나니까 힘이 갑자기 불어나잖아, 나라가. 네. 불어나서 저기 뭐 했어요? 임진왜란 했잖아요.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국민 개병제에서 힘이 불어나니까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급격히 힘이 늘어나면 그 나라는 그 힘을 바깥으로 보통 쏟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도 일본이 그 오랫동안 그 분열돼 있다가 통일을 하고 나서 힘이 강해지니까 그냥 임진왜란 같은 거 일으키는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근데 박사님 그 임진왜란을 유럽이나 그 서구권 국가에서 세라믹 워라고도 부르나요? 세라믹 워그저 도자기 어떤 기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도자기 하는 그 기능공들을 다 데리고 왔거든. 네. 그래서 일본 도자기가 임진왜란 직후에 세계에서 최고로 올라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 기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도공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 만드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그
그러니까 천민 취급을 하는데 아, 네. 일본에서는 기능공들을 그 이렇게 대우를 대우를 해주잖아요. 해줬군요. 그래서 세라믹 워라는 말이 능히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네, 물건을 네. 만드는 세계적으로 장인 정신이 있다고 장인 그러죠, 정신이 있는 보통. 나라예요. 예,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요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 그 조종에서 일본에 파견되잖아요. 저놈이 전쟁 준비를 한다는데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네. 아 그놈은 생쥐같이 생긴 놈이라고. 근데 진짜 조그매. 진짜 조그마고 대머리고 아주 볼품없이 못생긴 예. 사람이에요. 또 일본 그런 데서 그려지는 거 보면은 대부분 볼품없이 그려지더라고요. 저기도 그렇게 나오네. 예, 그러니까 동료들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동료들은 그를 원숭이라고 놀려댔다. 네. 그의 부인은 그를 대머리쥐라고 불렀다고 한다. 네. 앤드류 고든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저 사람이 그 일본 현대사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책 한국말로 번역된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얘기를 찾아낸 거지. 네. 그 오다 노부나가 뭐 네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런 것 사람들이 아마 일본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아는 사람들인데 네. 그거가 바로 일본을 통일시킨 장군들이라. 네, 그래서 좀 뛰어난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도쿠가와 마쿠후의 이제 첫 번째 장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네. 저 사람들이 그 통치자가 되면서도 재밌는 거는 일본은 천황이 있어요. 천황. 네, 네. 근데 이제 바쿠후의 제일 높은 사람이 쇼군 장군이거든. 네. 근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쇼군직위를 안 받았어. 왜냐하면은 그거를 받으려면 천황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오다 노부나가가 그랬었던. 그 오다 노부나가도 그랬나? 이 사람은 하여간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걸 안 받은 이유가 네. 자기가 천황한테 공식적으로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그 직위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누가 더 높은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칼의 시대가 되는 거지. 네, 사무라이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네. 그래서 뭐 장군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그 당시에 지도자야. 그러니까 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쇼군은 이제 그냥 왕, 뭐 지도자 같은. 막부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정부라는 뜻이고. 네. 번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영지, 성, 조그만 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뭔가 그 전에 한국 뭐 조선에서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려운 저거니까 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양 얘기를 하면서 서양하고 가장 닮은 나라를 동양에서는 일본으로 치는데 서양이 통일을 하는 거가 최근에 와서 통일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중세가 다 봉건 사회잖아요. 일본도 봉건 사회가 오래 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통일이 되게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중앙 집권이 빨리 됐고 우리나라도 중앙 집권이 빨리 됐고, 근데 서양은 중앙 집권이 늦게 됐고, 일본도 중앙 집권이 늦게 됐고. 저는 그리고 아까 이 세 명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 보면서 느낀 게 여기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써주신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겨울날 죽은 찐파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안고서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멸하잖아요. 자기가 권력 잡을 때쯤 되면. 근데 그걸 또 토쿠가와 이에야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권력이라는 거가 폭력하고 항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정치 권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정당성을 가진 폭력. 정당성을 가진 폭력. 그 경찰이 총 차고 다니는 건 정당하잖아요. 근데 총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경찰이 아주 허약하고 폭력이 없으면은 아마 경찰 말 잘 안 들을 거를. 네. 그리고 사실 이 세 사람 얘기할 때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 게 그 두견새 비유 있잖아요. 뭐 두견새 오다 노부나가는 두견새가 안 울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저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재롱 부려서 울게 하고.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린다고 했는데 약간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게 좀 결국에는 일본 문화인데 일본 문화가 사무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무라이 그러잖아요. 칼잡이들.
근데 이제 일본이 좀 독특한 거가 사무라이들이 공부도 잘했어. 아, 그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 칼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무라이가 붓만 짚고 있는 게 아니라 칼과 붓을 네. 같이 짚고 있었다는 그런 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무와 문에 다 그렇지, 출중한 했던 그렇지. 예, 음. 그런 얘기였고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조책. 비서양의 현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라는 책이 예. 그게 그 앤드류 고든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그 일본 현대사 책인데 아주 그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책이에요.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어 저게. 제가 그 저 책을 보고 일본 현대사 쪽 자료로 많이 쓰는데 그 뭐 일본 책들 그 미국 사람이 쓴 책들이 많아요. 그 네. 괜찮은 책들이. 어. 우리나라는 일본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네. 혹시 중국의 역사 그러면 어느 나라부터 있었는지 그 나라 이름 될 수 있어요? 중국의 맨 처음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지금 잘 모르죠. 순서대로는 못 되실 것 어. 같습니다. 워낙 하은주 많으니까. 다음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예. 그걸 통일한 게 한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그거 다 외웠어. 근데 예. 중고등학교 때 다 알았다고. 네. 하은주, 주나라가 춘추시대, 네. 그다음에 전국시대, 진나라가 통일하고, 그다음에 한나라가 다시 통일하고, 그 한수당, 송원, 명청 해가지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외웠다고. 네. 근데 일본은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했어요. 일본 역사를. 중국 건 고등학교 때 이미 대충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동안.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책들 뭐 우리가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나라 역사를 잘 알아야지 일본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대한 공부의 네.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역사예요. 네. 우리가 미국을 알고 싶다 그러면 미국 미국사를 역사. 맨 처음 읽어야 돼. 예. 미국사도 모르면서 미국 정치막 읽으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영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영국의 역사. 네. 그래서 그 각국의 중요한 나라들은 그 나라 역사의 그 개론을 우리가 공부를 그 개론서 좋은 것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나라의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맨 밑에 80쪽 정도에 나오는 저게 이제 내가 같은데. 번호 80 예. 저 번호가 전부 다 그 책 페이지 수라 예. 그 페이지에서 인용했다는 그런 네. 뜻이에요. 쇼군직을 수락하면 천황의 오다 인가를 노부나가구나. 받아야 그러니까 하고. 도요토 및 예. 그러니까 도쿠가바쿠가 아니라 쇼군직을 처랑하면 천황의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난 차라리 안 하겠다라는. 네. 또 그 세 명의 인물들이 다 캐릭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도 또 한 번 더 느낀. 이거 그 소설들 예. 많이 나왔으니까 예. 그 뭐 그런 소설들 보더라도 뭐 소설이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소설이 있고 그게 역사라고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역사는 따로 있고 네. 소설은 그거를 또 이제 약간 각색해서 쓴 각색을 거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일본이 예. 그 개항하기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 꽤 잘 살았어요. 이미요? 이미. 예. 이미 잘 살았는데 그 잘 살게 된 거가 일본의 그 지금 말한 그 지도자들이 되게 그 오픈 마인드 같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서양 오랑캐들한테도 배울 거가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서양 오랑캐한테는 배울 거가 없다거든. 다 배척을 그렇군요.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일본은 저 그 통일했을 무렵에 네. 그 란가쿠 란학. 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난이라는 게 네덜란드라는 뜻이에요. 예. 네덜란드가 서양인데 그거 학문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게 아주 공부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서양 거를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제일 높은 사람들 그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오랑캐 거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국을 할 텐데 우리는 네. 서양이 올 때 그냥 끝까지 반발이라. 근데 일본은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우리도 서양이 돼야 된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이제 지금 그 토쿠가와 시대에 그
동경이 옛날 이름이 에도인데 네. 에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때. 아, 그 당시에요? 북경보다 에도가 더 컸다는 거라. 예. 인구가 100만 명짜리 도시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랑 다른 거가 우리나라는 책 한 권 값이 옛날에 그 한 300년 전에 책 한 권 값이 500만 원이야 지금 돈으로. 또 엄청 공부를 하고 비싸네요. 싶어도 너무 비싼 거야. 예. 근데 일본은 그거를 길거리 서점에서 샀다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700년대 에도에는 660곳이 넘는 서점과 이동 도서관, 6,000명이 넘는 출판업자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던 거라. 문명이 예.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하고 일본 역사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밀리는 부분이 서점이 없었던 애가. 서점. 그 책이라는 거는 정말 부자들 아니면은 사서 볼 수도 없는. 예.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근대화되는데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서양가를 빨리 받아들여서 컸고 한국은 그냥 맡기만 하다가 일본한테 거꾸로 당하는. 그래서 박사님 그래서 아까 그 나왔던 세 사람이 굉장히 훌륭했고 결국에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평정해서 잡았는데 근데 그런 도쿠가와 막부는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예. 그 서양의 과학이라든가 예. 서양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해서는 그 깜깜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증기기관 네. 배를 타고 왔을 때 그 배를 보고 사무라이들이 놀래가지고 네. 거기서 포를 쏘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포가 없거든. 아,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서양 배를 보고 흑선이라고 그래서 검은 배. 네. 동양 배는 검은 배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나무 배니까. 네. 목선은 검은색이 아니지. 근데 철선은 색깔이 검다고. 그래서 흑선, 구로훈해라고 해가지고 서양 네. 배를 보고서 무서워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도 그런 의미에서 이 서양적인 과학이 발달한 나라는 전혀 아니에요. 그때까지. 그때 당시에는. 아. 근데 또 막부가 그걸 보고서 쇄국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예. 일본의 쇄국은 서양의 문명, 그러니까 정신은 안 받아들여도 아, 그러니까 예. 돈 같은 거 뭐 무슨 저 교역하고 교육 이런 이런 건 거군요. 계속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의 쇄국은 완전한 쇄국이 아니라 서양 네. 물건을 쓰는 쇄국이었다고. 아. 또 그 일전에 나왔던 저희가 아편 아편 전쟁. 전쟁도 상당히 여기에 아편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전쟁에서 중국이 진 거 보고 일본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야. 아, 그때까지도 그럼 일본도 어떻게 그렇지. 천하가 어떻게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쟤네들한테 지지하고서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도 예. 아주 고뇌에 빠지고 네. 근데 고뇌에 빠졌을 때는 이제 문을 닫는 거지 보통. 아, 문을 철저히 단속하잖아요. 예. 저는 이게 그 페리제도. 쿠로훈의 흑선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보는 일본 사람들이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섭다는 표현이지. 그 옆에 그 이 바퀴가 달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게 도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물살을 헤치고. 네. 그러니까 저거는 진기로 가니까 뒤에서 위에서 연기 나잖아요. 네. 진기로 가기 때문에 바람하고 관계없이 가는 거라. 저런 것도 되게 희한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다 있나 이거지. 우리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네. 뭐 바람이 동쪽으로 불 때는 그때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불 때는 서쪽으로 가고 그거 맞춰가지고 배들이 다녔는데 이제는 그거 안 따지고 다닐 수 있는 배를 보고서 그래서 지금 보세요. 1905년에 세계 8대 강국에 일본이 들어가는 거라. 그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예. 헝가리, 러시아, 프러시아, 이태리,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동양 나라인데 서양의 강대국에 현대에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고. 저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굴 보면 뭐 그냥 서양 사람이 저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일본 사람이 그린 페리 제독 보세요. 악마라 이거. 네. 뭐 도깨비, 마귀 도깨비예요. 그래서 그 얼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자기네들이 일본의 그 씨름 선수들, 스모 선수들 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배 타고 이제 왔어. 네. 보니까 일본이 그 부두에다가 스모 선수들 딱 하고 서로 씨름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서양 사람들 놀라라고. 서로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끼리 하는 모습이요? 일본 선수들끼리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서양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하라고. 그 미국 사람이 쓴 일기장 보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서워하는 거예요. 저 뭐 짐승 같은 그 뚱뚱한 것들이 서로 밀고 저게 뭐야 운동이야 뭐야 하고서. 근데 그랬군요. 일본도 그러니까 서양을 싫어해가지고 네. 별걸 다 했는데 근데 그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한 두 페이지쯤. 거기 맨 밑에 있죠. 그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가지고 장사하자 장사. 네. 너네랑 장사하고 싶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하자 그러는데 그게 말이 돼 솔직히. 거의 뭐 반강제네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통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보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뭐 거의 깡패이지. 너 죽을래 하고서 네, 그렇죠. 나랑 장사하잔 말이야. 장사 안 하려면 내가 전쟁할 거야 너랑.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양이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페리 제독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네. 처음에는 군함 4척 갖고 왔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왕창 들고 올 테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을 하라고. 네. 그리고 겁을 주고 가요. 갔다가 이제 다시 올 때 일본이 페리 제독을 겁주려고 수모 선수들이 나가서 부두에서 씨름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페리 제독의 군함에 탔던 병사들이 일기 쓴 거 그저 앤드류라는 고든이라는 사람 책에 나오는데 네. 그냥 보고 웃었다 그렇게 나와. 또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때 그러니까 그 페리 제독 사건 이후로 그 막부건이가 어떻게 보면 실추돼서 그러니까 이제 페리 제독한테 일본이 강제로 열린 거거든요. 예. 근데 열렸는데 모든 조약이 그냥 불평등의 끝이야, 불평등의.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을 끌어가던 정권이 네. 서양한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때 일본이 반식민지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써요. 그 일본이 개방을 당한다면은 그냥 반식민지라 중국과 비슷하게 된 거예요, 처지가. 그런데 네. 이제 빨리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갖고 메이지는 천황이거든. 네. 이제는 도쿠가와 바쿠의 장군이 아니라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다시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신, 그 메이지 유신, 그 다시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리바이벌이야, 리바이벌. 리스토레이션. 그러니까 네. 돌아간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다시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로 돌아가자 해놓고 막 서양 걸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막부 때도 천황은 있었는데 거잖아요, 헛개비지. 계속. 근데 그러면 천황의 어떤 천황이라는 권한이 고실점을 조금 더-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예.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제 현대화시키는 거죠. 또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그 예. 일본에 그 우리나라 조선 사절단들이 많이 갔는데 네. 조선 사절단이 중국 가서는 꼼짝을 못했는데 중국은 높은 나라니까 일본 가서는 대등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당하게 하고 네. 일본 물건도 많이 사오고 우리나라 물건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도 그 조선 사절단들이 몇백 명씩 다녔다고 몇백 명씩. 근데 이제 일본은 서양 걸 빨리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일본을 보고선도 그걸 받아들이는데 너무 늦은 거죠. 이제 또 일본의 그 후쿠자와 지식인들, 유키치라는 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일본의 아주 최고의 지식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100권의 만국공법은 국제법이야. 네. 국제법 100권보다 국제법 100권은 대포 몇 대보다 못하고 네. 그러니까 대포가 더 수많은 화친조약도 탄약 한 상자만 못하다. 그 화친조약이라는 거는 평화조약. 네. 평화조약은 탄약 한 상자보다 못하고 그리고 국제법 수백 권은 대포 몇 대보다도 못하다. 아주 완전히 서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지금 일본 돈 보면 제 크게 10,000원인데 일본 돈. 예. 10,000원짜리 저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얘기 또 굉장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적인 완전히 거죠. 그러니까 서양 예. 거를 서양의 제국주의를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역시 힘 있는 사람만이 그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네. 그 논리. 또 일본 그 만행이 올해부터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 만에? 네네. 지금 후쿠자와 유키치였는데 지금 시부사와 에이이치라고 은행을 또 했던.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이런 그러니까 화폐 인물들이 서양의 굉장히,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서양을 아주 그 야만 비문명적 제국주의라고 그래놓고 그거를 제일 빨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해. 똑같이 해. 그래서 그 서양 강대국의 반열에는 들어갔는데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문명국가 노릇은 못한 거죠. 저 책도 아주 그 마리우스 젠슨이라는 그 미국 교수인데 The Making of Modern Japan 저 책도 아까 말한 그 번역된 거 저건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말로. 저것도 아주 그 미국에서 일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최고로 쳐주는 책 중에 하나예요. 또 그런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일본이 강대국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조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키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하고 영국이라. 근데 이제 그거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이 막 이렇게 힘이 늘어나는데 웬만하면 이거 힘 늘어나면 가서 잘라버리거든. 이게 크고 앉아 있냐고 자르는 게 국제정책 기본인데 일본 힘이 늘어나는 거를 영국하고 미국이 밀어주는 거예요. 왜? 그때 세계의 그 패권이 영국과 러시아라고. 근데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영국이 아시아까지 가서 일일이 다 이거를 방어하기가 힘드니까 일본을 길러서 그걸 막는 거라 러시아의 힘을. 그래서 일본은 강대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 국제 정치가 일본의 우호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서양이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보기에는 깡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이 힘을 길러서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 크는 동안에 그 누가 와서 방해하기보다도 이렇게 뒤에서 밀어준 거라. 영국과 미국이 밀어줘서 일본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 그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밀어준 이유는 러시아랑 맞짱을 뜨라고. 근데 그 러시아하고 이제 영국이 그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데 일본이 그 바람을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불량 국가가 돼가지고 전쟁도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사이에 나 미국 편 할래.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나도 전쟁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래 해 그런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때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비슷한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하고 미국을 영국하고 러시아를 지금은 미국과 중국으로만 바꿔놓으면 되지. 그 역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보불 전쟁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거 이후로 이제 이런 제국주의 시대가 된 거지. 그 보불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한 100년 동안 영국이 세계 챔피언인데 거기에 도전했던 주 도전국이 러시아예요. 근데 그 러시아의 도전을 일본 보고 막으라라고 이제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주는 거지. 1902년에 영일 동맹 맺는데 그때 일본이란 나라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영국이 지금의 미국이라. 근데 그 나라가 동맹을 맺어주니 얼마나 일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1902년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저거 지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훈 조약이라는 거가 1858년인데 청나라한테 뜯어가는 거예요, 저 땅을. 연두색을. 저게 지금 아이훈 조약과 국경 조약 다 청나라랑 했던 청나라한테 중국 땅 다 그냥 러시아가 뺏는 거야. 그러니까 저 땅을 다 뺐는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오면은 바다를 제패하고 있던 영국이 위험해지니까 일본 네가 저걸 막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가 힘이 태평양으로 오기 때문에 일본 힘을 영국이 키워준 거고 미국도 거기에 찬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그만한 그 국제적인 그러니까 일본의 성장을 도와주는 국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저 블라디보스토크가 나오는데 저기를 부동항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그
항구가 다 얼어붙어 가지고 해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울에. 예. 그래서 러시아의 꿈은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네. 근데 블라디보스톡도 사실은 얼지 않는 항구는 아니라 저 겨울에 몇 달은 얼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저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거를 북경 조약을 통해서 연해주 저기 지금 뭐야 저 주황색으로 된 데가 연해주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연해주 700리를 그냥 사인 하나로 뺏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드는데 네. 그 항구 이름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동방의 정복자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국주의적이에요. 그러네요. 시내 이름,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동방의 정복자시야.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부딪혀. 그저 끝에 네. 항영부터 끝에 조금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경조 맞았고 중국은 아예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게 중국이 바다로 나올 수 있는 거를 러시아가 차단해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동해바다 쪽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저 지도 보시면 그죠? 근데 그게 1860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만강 끝에 러시아하고 18km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1860년 이전에는 중국이었다고 위가 다 블라디보스톡이 다 중국 땅이에요. 근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지도는 쉬지 않고 바뀐다. 또 한 번의 그래서 저 지도 보면 딱 나오죠. 교훈은. 북한의 저 함경북도, 예. 함경북도에서 그러니까 저쪽 그 빼쭉한 데가 백두산이 있는 데인데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 네. 저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만강. 근데 두만강이 바다로 나가는 끝에 18km를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게 국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 있죠. 그 뭐 차 타고 가도 몇 시간도 안 걸리는데요. 국경선에서. 네. 저거 왜 러시아가 저기 붙어놨는지 아세요?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지도 보시면은 네. 그 바닷가만 초록색으로 돼 있어. 바닷가가요? 그러니까 그 한경북도, 한경남도 바닷가가 초록색이고 그 위는 저 브라운색.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평지야. 네. 그래서 러시아가 18km를 딱 한반도하고 터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하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원산까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원산이라는 항구를 아무 때나 점령할 수 있는 공격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국은 뺏겼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반도에 아무 때나 진출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곳이 바로 저 북경 조약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를 그 옆에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까지 좀 염두에 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위치였네요.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거든. 근데 원산은 안 얼어요. 더 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한나절만 공격하고 오면은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할 수 있지. 저 무렵에 러시아의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러시아 사관학교 교과서에 네. 제일 좋은 항구는 진해라고 나와요. 진해를 러시아가 장악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까지 나와. 그러니까 진해가 지금 아주 유명한. 저기 보세요. 요거는 무슨 지도일까요? 여기 이제 끝에 이렇게 손가락처럼 한반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었지. 저게 네네. 제국주의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지도를 막 그리는 거야. 예. 저기는 나미비아하고 그 앙골라, 네. 저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 네네. 근데 나미비아에서 길쭉하게 가가지고 보츠와나랑도 연결되고 잠비아라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다 연결되지. 네. 저거를 그린 사람이 카프립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영국의 네. 그 영국의 뭐 그냥 영국의 제국주의자지. 이렇게 갖고 여기 우리 땅. 네. 그래서 저거가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갖고 지정학에서는 카프리비스 핑거라고 그래요. 저기 나오죠 카프리비. 네. CAPRIVI. 그러니까 요 우리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반도랑 연결되는 것도 카프리비스 핑거라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뭔가 그렇죠, 모양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거가 지도 보면은 많아. 그러니까 전부 다 제국주의자들이 그린 지도예요. 네. 아프가니스탄의 저 끝에 봐. 아프가니스탄 끝에 보면 중국하고 연결된 거예요, 저게. 어떻게 저런 지도가 가능해? 자연적이라면은. 절묘하게 그렇게 좀 튀어나와. 그래갖고서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이 갖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터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저런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국제 정치라는 게 힘센 나라들이 이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붙어 있어요. 조금. 네. 저게 다 카프리비스 핑거야.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철도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놓거든. 그러니까 저 철도를 놓으니 이제 러시아의 힘이 아시아로 쉽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강화시키는 네. 거라. 일본과 영국이 아주 기겁을 한 겠군요. 그 양쪽 끝에 있는 섬나라인데 네. 그 가운데 있는 러시아가 크는 거를 서로 이렇게 막는 아. 거예요. 네. 그 러시아 비상이 걸린. 그래서 러시아 철도를 만들 때 영국도 비상 걸리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옛날에는 배 타고 반년 와야 되는데 지금은 네. 기차 타고 오면은 보름밖에 안 걸린다라고 막 놀라는 거지. 그래서 저게 이렇게 철도 하나 만드는 것도 전부 그 전략하고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가 그냥 뭐 우리가 저거를 배 타고 가는 거 그러니까 뭐 놀러 가는 거로 생각하고 물건이나 파는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네. 전쟁하는 거라. 그냥 더 빠르게 가니까 빨리 좋은 가니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에 가면은 고속도로가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전쟁용으로 만든 거예요. 애초에요. 애초에. 그게 무슨 뭐 관광 산업이 아니라 네. 핵전쟁이 나면은 도시에 있는 사람을 빨리 시골로 피난 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만든 도로가 미국의 주립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전부 다 트럭 다니고 우리 뭐 구경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애초 목적은 핵전쟁 났을 때 빨리 시골로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저는 철도 같은 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철도 타고서 저쪽 모스크바까지 가면은 저거 다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철도가 달라. 폭이 달라, 폭이. 폭이요? 아예 가는 그러니까 철도가 네. 그러니까 철도는 기차 그 바퀴가 그냥 고정된 바퀴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러시아는 우리나라랑 철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차가 러시아 철도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도 유럽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매일 얻어 터지는 나라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올 것 같아. 유럽 놈들이. 유럽에서요.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하고 철도 넓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기차가 러시아 국경선에 들어오면 그거를 못 가. 이게 넓이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다 군사 전략하고 관련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차가 저 러시아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 우리나라 기차로는 시베리아 횡단을 못 해요. 폭이 달라서. 또 그런 얘기도 해주고 또 이승만 박사께서 이 당시 청일 전기를 청일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이 힘이 세진 다음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강제로 개방을 하고 그게 1876년 운양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개방을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조선을 자기네가 다 가지려고 우리 이제 다음번에 한국 역사할 때 다 나올 건데 전쟁을 그러니까 조선은 원래 누구 거예요? 국제정치학적으로 청나라 거지. 그 청나라한테 뺏어야 되니까 청나라랑 전쟁을 하는 거라. 그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운 게 청일전쟁이에요. 1894년, 95년 전쟁인데 저 전쟁의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고종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쓴 책에 보니까 오늘날의 국제정치학에 버금가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청일전기라는 책을 썼는데 저게 딱 25살 때 감옥에서 쓴 책이라. 근데 이제 저거 보고서 야, 이 사람은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다 아는 천재.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아는 사람이 선지자지. 거의 그 정도. 그 정도라. 그러니까 청일전기 내가 저거 나중에 읽었는데. 야, 저 사람은 참 국제정치학에는 탁월한 조예가 있던 사람이구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본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서 이제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청일전쟁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인데
조약의 1조가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1조가 예. 청은 조선이 완결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지금 무슨 뜻이야? 조선에서 손 떼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제 조선은 네 거가 아니야 그랬지.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보고서 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국이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본께 주인이 됐다. 바뀌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을 독립시켜야지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은 조선이 완결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네. 그리고 1895년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독립국이 됐어. 그래서 독립국이 된 다음에 우리가 뭘 했어요? 독립문 만들었지. 그 독립문이죠. 독립문인 거죠. 그게 이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했죠? 대한제국이 되지. 중국 독립문 때문에 만들고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수순으로 중국은 예. 황제인데 우리는 왕 아니야. 네, 그렇죠. 하사받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황제야. 그 고종이 황제예요. 네. 그 고종은 제국이라고. 네. 근데 그 제국은 우리가 힘을 길러서 된 게 아니라 중국이 일본한테 짐으로써. 그래서 시모노스키 조약 1조에 청은 조선이 완결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그러니까 청이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제국이지. 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국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웃기는 일본의 거지. 힘으로 된 거네요. 힘도 없는 제국이죠. 그게 지금 말이야. 네. 그때 역사를 보면은 좀 짜증 나는 게 많아요. 좀 화나는 일이 많다고. 예. 음. 또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일본이 청나라를 이긴 다음에 저기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 네. 저기 일본이 뺏었어. 중국한테. 근데 네. 뺏었는데 정말 저거 뺏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강대국인 독일과 러시아와 프랑스가 야 일본 네가 뭔데 저걸 뺏어 꺼져 그랬어요. 꺼져. 근데 일본이 저 나라들하고 싸울 힘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저 땅을 이게 일본이 뺏었다가 다시 뺏긴 거야. 싸움도 못 하고. 조약까지 이렇게 했는데. 예. 조약도 다 했는데 그래서 요동반도를 뺏겨요. 네. 근데 저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 사건으로. 세 나라가 네. 일본한테 간섭을 했다. 일본은 그때까지만 해도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저 때 이후로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너무 분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예. 저것들이 와서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한 거거든. 러시아가 여기를 다시 가져요. 요동반도. 근데 일본이 저 전쟁이 1895년에 끝나고 예.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잖아요. 9년 동안 일본이 한 거가 와신 상담이야.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아주 이를 갈면서 계속 이를 갈면서 그 담이 뭐예요? 쓴 거지, 쓴 거. 예. 그러니까 뭐 쓸개를 씹으면서 네. 복수를 준비하는 거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10년 동안에 네. 뭐 진짜 이제 우리는 러시아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라고 이를 갈고 네. 그러다가 1902년에 영국이 너 우리랑 동맹국 해. 네. 그래서 영국하고 동맹국 되고 그 일본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영국군 하면 사오고 미국군 하면 사오고 그 러시아를 전쟁에서 깨놓는 거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라고. 그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저 요동반도도 일본이 뺐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복수전을 하죠. 네. 그 10년 동안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그 민족주의라는 게 무지하게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사님 이때 당시에 저희 조선은 그럼 이제 저렇게 삼국 간섭을 해서 다시 요동반도도 뺏고 하니까 러시아가 강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을 맞는 보면은 건가요?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야. 야, 이거 러시아가 끝내주는 나라다. 예. 우리가 러시아랑 잘 지내면 좋겠구나. 러시아가 일본한테도 야, 너 꺼져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꺼지는구나. 네. 라고 해서 러시아랑 지금 저 고종이 그 황제 옷 입고 있잖아요. 저게 네네. 러시아 사람들이 만들어준 옷이야. 그래요? 러시아제. 그래서 그 고종이 황제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역사 읽으면 좀 슬퍼요. 예. 참 뭐 우리는 뭐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고종이 뭐 요새 어떤 사람은 고종이 그래도 개혁군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난 좀 그런 것 같아. 아. 약간 고종이 예. 그 나라를 뭐 말아먹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은 그 항상 낮 한 10시, 12시쯤 깨. 그리고 한참 놀다가 그리고 밤늦게까지 뭐 파티도 하고 그러다가 새벽 한 서너 시쯤 자고 그또 12시에 깨고. 그러니까 국사가 엉망이라. 응? 그래서 요새 그 고종을 비하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도 못한 건 못했다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저 그리고 제가 또 써주신 거를 보니 고종과 그 민비가 친러로 가서 그쵸.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암살할 계획을 그러니까 가진 거라고 일본이 이거 써주셨더라고요. 조선 때문에 자기네가 원하는 바를 못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민비를 죽이는 그 자기네들이 명분이 그거라. 네. 저 사람 놔두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민비를 암살하는데 네. 저것도 내가 저 얘기는 저 누구한테 들었냐면 황성준 씨한테 들었어요. 아, 황성준이가 예. 일본이 나쁜 놈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깡패들이 우리나라 궁전에서 네. 여왕을 죽였다, 왕비를 죽였다라고 러시아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일본이 나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네, 네.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학생들이 네. 그때 너네 궁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아,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비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나라냐 하는 그런 질문이야. 그런 군대가 그 군이 그러니까 많냐. 궁전에 있는 군대가 네. 그래서 일본의 깡패가 죽였다면요. 네. 일본의 깡패가 죽였다 그랬더니 그럼 너네는 궁전을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고 반문하더래요. 그러니까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그 관점이 사고가 다른 완전 거예요. 다르군요. 우리는 일본이 나쁜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은 왕비가 일본의 깡패한테 죽었다면 궁전에서 네. 그거는 나라로서 그럴듯한 나라냐라는 데 의문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삼국 간섭으로 세 네. 나라가 그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뺏은 땅을 그냥 말 한마디에 뺏기고 나서 분해가지고 네. 와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복수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 뭐 그냥 100여 명의 장교와 사병이 자살했다고 그러니 너무 분해서 막. 내가 그 러일 전쟁을 그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한 학기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일본 보면 무서워 나라가. 근데 저것도 약간 사무라이 정신인가요? 할복하듯이 그런 기분. 분해서 죽은 거야. 분해서. 예. 대중들의 분노 폭발.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가 폭발하면 단합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오로지 러시아를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또 그때 러시아도 러시아가 이제 그 혁명날 무렵이라. 네. 그러니까 니콜라이 황제가 개판이니까 네. 혁명을 하는데 이게 국민들의 그 혁명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가서 전쟁 하나를 해야 돼. 신속하게 이겨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가 좀 사그러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는 조그만 전쟁 하나를 신속하게 이겨야 될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일본은 복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러일 전쟁은 두 나라 모두가 신나게 달려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본은 복수하기 위해서. 일본은 복수하기 위해서 했고 그때 러시아는 그 속이 골마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리를 스위트 빅토리 조그만 전쟁을 하나 해서 빨리 빅토리를 하나 네.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서로 근데 그때 세계는 러시아가 당연히 이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일본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서양인들에게 프러시아, 동양의 프로시아라는 프로시아가 이제 전쟁을 잘하는 나라인데 네. 이제 프로시아가 비스마르크의 나라니까 네. 그래서 동양에도 프로시아가 있구나라고 이제 칭호를 받고 우리한테는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저거 때 인도 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려다가 일본으로 유학 와요. 저걸 보고요? 야, 동양의 나라가 서양의 대국을 이기네 하고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래도 서양이 알아주는 대국 아니에요? 예. 영국하고 맞짱 뜨는 나라인데 일본이 그걸 이겨버렸으니까 우리가 영국에 유학 갈 게 아니라 일본으로 유학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러일 전쟁 이후에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걸 러시아가 패전하고 일본이 만주까지 이제 넓히면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 만주를 일본한테 다 뺏기는 거지.
그래서 일본이 만주국, 그러니까 만주국어라고 그러죠. 네. 만주국도 만들고 뭐 하여간 네. 저 그때 얘기예요. 1900년대 초반에. 그게 이제 결국엔 향후에 1차 세계 대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일본이 그냥 완전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예. 뭐 러시아도 깨놓고 뭐 괜찮거든. 영국이 또 자기 도와주고 예. 미국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때 그 군함이 미국 군함, 영국 군함 가지고 러시아를 이긴 거죠. 그 저 군함이 그때 일본 군함이 세계에서 예. 제일 좋았어요. 물론 일본이 만든 게 아니라 사온 거지만은 저거를 영국이 팔았다고. 일본한테요? 왜 러시아 깨라고. 지금 상황이랑도 진짜 비슷한. 그러니까 역사가 부분들이 반복되는 거죠.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일본이 막 군함 좋은 거 만들어도 미국이 가만히 있는 거가 중국하고 싸우라고. 그래서 그 1차 대전 때는 그래도 일본이 그 미국 편이었다고. 미국 영국 편이라서 이제 그 전수국에 포함됐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독일 편 하는 바람에 이제 망하는 거지. 이 파미르라는 분께서 우리 조선이 그때 영국과 수교 후 지원받아서 러시아 남하 정책을 저지할 대안이 되었다면 연해주와 만주는 우리의 영토고 분단이 없어질 텐데 아쉽습니다. 뭐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우리가 그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영국이 한국을 방패로 쓰기에는 좀 너무 약했어요. 솔직히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일본은 그 당시에 그래도 산업이 꽤 발달돼가지고 예. 저거 약하지만 그래도 러시아랑 한번 맞짱 우리가 뒤에서 좀 대주면은 해볼만 하겠는데 약간 해볼만 하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저거가 이제 그 동맹을 잘하면 뭐가 좋다는 그 얘기인데 예. 러시아가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로 하고서 네. 발틱 함대라는 러시아 함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쪽을 이제 돌아오는데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막아요. 못 돌아가 여기 못 가. 네. 해가지고 저 파란색이 러시아 함대, 발틱 함대가 저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일본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로 왔으면 훨씬 빨리 올 텐데. 그 영국이 일본하고 싸우러 가는 배를 수에즈 운하를 통과 못하게 막아준 거라. 네. 그래서 그 몇 달을 더 걸려가지고 7개월인가 걸렸어요 오는데. 그래서 그 대한해협에 도착했을 때 일본 해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다 전멸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동맹이 얼마나 좋다는 거를. 네. 이게 지금 이 지도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게 그게 이제 발틱 함대 항로예요. 네. 지금 그 예멘 후티 반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가가지고 골치가 아프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지도를 우리가 항상 지도를 봐야 되는데 그 발틱 함대가 저쪽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희망봉 돌아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오는데 7개월을.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싱싱하게 기다리고 있다 일본군한테 전멸당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 또 된. 거기가 지금 저 지도가 예. 대한해협 지도인데 스시마 해전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네. 그 스시마라는 섬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하여간 뭐 러시아 함대가 저기서 괴멸돼요 일본한테. 예.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괴멸되고 있을 때 과연 조선에서 고종 황제는 어땠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 황제는 평가한 게 있더라고요. 조선 황제는 일본이 이길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 당연히 러시아가 네,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러시아가 이기기를 기원한다고. 근데 저 윤치호라는 사람이 그 쓴 일기책인데, 내 저거 읽고서도 참 어이가 없는데. 러일 전쟁으로 제물포 앞바다에 막 포탄이 날아다니는데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 솥을 묻으면은 러시아가 이긴다 그래갖고 그 솥을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궁궐 기둥 밑에 큰 솥을 묻어가지고. 네. 이게 성출해주는 친구도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참 그때가 그 미국이 독립하던 해 우리나라 왕이 정조예요, 정조. 네. 정조 그러면 되게 옛날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이 독립한 거는 그렇게 옛날 같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좀 고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식이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저거는 1900년이 다 됐을 때인데 그 전쟁하는데 그 궁전 기둥 밑에다가 솥을 묻으면은 이거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죠. 그렇죠. 그 윤초 저 사람 일기 보면은
참 그 우리나라가 그냥 엉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를 엉성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는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역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대단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비참해져. 아, 대단한 그렇게까지. 선조가 있었는데 지금 왜 우리는 왜 이래 하는 그래서 그 역사는 네. 정말 그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것 잘한 것 잘못한 거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예. 우리나라 왕은 욕하면 안 된다? 아니지 못했으면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 일본이랑 다른 것 같은 게 아까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도 일본 그런 데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눈치 이렇게 되게 속셈에 밝고 조금 이렇게 음흉하달까요? 이렇게 그렇지. 간사하고 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막 그려지는 것도 진짜 대머리 쥐나 어. 그런 원숭이처럼 그려지고 하는데 우리 이순신 하면은 벌써 완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순신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그러니까 뭐 영웅은 키도 커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키 작아도 영웅일 수 있고 그렇죠. 못생겼어도 장군일 수 있고 그런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장군은 다 잘생긴 거고 키도 크고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던 히스토리 인사이드 아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비참한 것도 다 얘기해보자. 숨어 있는 얘기도 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네. 예. 그러고 이제 그 한국 병합 계획을 이제 1909년에 발표한 그러니까 일본이 거죠. 힘이 늘어나고 예. 뭐 이렇게 그래도 제국주의를 안 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저게 이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힘이 셌어. 그리고 일본은 조선만큼 힘이 약했어. 네.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바뀌었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힘이 셌고 일본이 조선만큼 힘이 약했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일본 점령하러 갔을지도 모르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실제로 일본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학생께 왜 박사님께서 예전에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힘이 한국에 있다고 했을 때 당신의 대일 정책이 뭐냐고 하면은 그렇죠. 두드려 패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예. 내가 그 지금 어느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어른. 학교 네네. 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네. 계속 나보고 왜 선생님은 전쟁 얘기만 하시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하느냐. 예. 그래서 나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쭉 강의를 하다가 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강의 거의 끝날 무렵에 네.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 우리나라의 국력이 미국하고 맞먹어요. 선생님의 대일본 정책은 뭐예요? 그랬더니 가서 때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나쁘네요. 나쁘네요. 그러니까 때리는 나라는 나쁜 나라고 맞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때리는 나라는 강한 나라고 맞는 나라는 약한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 국제 정치에 예. 어느 나라는 좋다 나쁘다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분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선악이 돼 버리니까. 선하게 되면 분석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면 참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네. 전쟁은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아니에요.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와의 싸움이다. 후티는 자기가 정의가 없다고 생각할 줄 알아요? 후티만의 정의가 후티는 있겠죠. 자기가 정의라. 예. 미국은 자기가 정의고. 그러니까 정의와 정의의 싸움이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이라고 보면 안 돼요. 네, 또 되게 현실주의적으로 보는 그 국제 정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많이 자꾸 필요하고, 까먹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거하고 보면 안 된다는. 우크라이나는 선한 나라가 되고요, 갑자기. 러시아는 악한 그렇죠. 놈이고. 예. 몸도 큰데 이제 때리니까 자꾸 그렇게 비춰지죠. 예. 그래서 조선이 이제 왜 그럼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줄 잘못 쓴 거예요. 러시아에 줄 쓸 거가 아니었지. 예. 근데 러시아에 줄 쓸 거가 아니었는데 네.
뭐 그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를 우리가 그 뭐 지금 후세가 이제 후세 사람이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저기 보세요. 을사오적인데 그 일본한테 나라 뺏긴 5놈의 적이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 왜 고종은 안 들어가요? 고종은 이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조종당해서 어쩔 수 그러니까 없이 고종이면은 나라를 황제인데 했다고. 황제. 그렇죠. 예. 황제가 부하들한테 조종당하면은 그게 황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나는 그 예. 역사책을 읽으면서 난 젊었을 때부터 수수께끼가 네. 왜 이완용이가 죽일 놈이냐? 이완용보다 훨씬 높은 이완용 보고 너 죽어 그러면 이완용이 죽을 거란 말이야. 왕이 하는 말이니까. 왕이 예. 하는 말이니까. 그 고종은 왜 책임을 안 지냐 이거예요. 음. 그래서 그 책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매국노 고종. 고종 해가지고 왜 저 네. 5사람 이거 왕이 책임을 져야지.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대통령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야. 대한민국 오늘 망했어. 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국무총리 책임이야?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근데 왜 조선이 망한 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책임 안 지고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거냐 하는 그 얘기죠. 그리고 예. 저놈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다 그랬어도 그럼 또 왕의 책임이야. 왜 저런 놈들을 써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쟁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나는 저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을 보고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과감하게 네. 그 올바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저거는 보통 말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아주 과감하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런 네. 책들이 최근에 여러 권 나왔어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좀 선악 논리가 작용되는 거잖아요. 고종 뭐 이왕조는 선하고 굉장히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 나쁜 인간들이 다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그것도 이제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독립문에 그 독립문제라는 글을 썼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독립신문 저 관련해서 사람이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예요. 예, 한동안. 예. 그리고 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에 그 글자를 이완용이가 썼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네. 청에서 독립할 때 그때 거기 그러니까, 문구를 썼던.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아주 나쁜 그러니까 뭐 민족의 악마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완용이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그러니까 뭐 저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지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책임의 넘버 원이 되는 거는 동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예. 얘기예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줄을 잘못 쓴 거가 뭐 이제 줄을 잘못 망국의 쓴 거는 길이었다. 왜 그랬을까? 국제 정치 돌아가는 원리를 몰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2.5 이후로부터는 이제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된 과정들인 거죠. 그 일본이 이제 힘이 쭉쭉 불어나니까 예. 주체를 못하고 미국한테 덤볐다가 이제 죽는 거지. 2차 대전 때. 근데 저거는 진주만까지 공격하러 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 일본이요? 저것도 그래서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지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해방이 된 거지. 만약 그렇죠, 일본이 예. 이겼으면 해방 됐겠어요? 예. 일본이 이겼으면 해방이 됐겠냐고 한국이. 안 됐겠죠. 일본어 계속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교수님이 에세이 제목을 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그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을까를 한번 상상해서 써보라고 그랬는데 네. 야, 황당하더라고. 그러면 아시아에 일본이라는 강대국, 저쪽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 둘이 양강 체제를 구성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방되기 되게 힘들죠. 여기 대일본 제국. 일본이 중국까지 거의 완전히 다 중국의 먹고, 상당 부분을 일본이 차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대일본 제국 대 미국 뭐 이런 체제로 갔을 그런 거다. 체제로 갔을지도 모르죠. 역사에는 if가 없으니까 뭐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힘이 한참 불었을 때 저렇게 넓었다고. 야, 엄청나네요. 그 중국의 상당 부분 만주 다 점령했고 네. 저쪽 버마
타일란드, 뭐 월남이가 다 일본이 가지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네. 전부 일본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호주가 덜덜 떨었어요. 아, 자기네들까지 올까봐. 금방 오는 거지. 네. 호주 사람들이 덜덜 떨었다고. 네. 일본은 잔인하다는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서. 어, 일본이 제일 넓었을 때 저만큼이나 넓었고. 네. 그래도 근데 쪼그라들었고. 네. 미국이 그래도 바다에서 이기는 바람에 쪼그라들었고. 아, 쪼그라드는 와중에 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잘라지는 거예요. 아, 해방이 되면서요. 해방이 되면서 잘라지는데 어,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한국은 저렇게 서세가 막 동점할 때 네.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서양사 우리나라 역사를 네. 국사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세계사를 봐야지 알 수가 예.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는 일국의 역사가 아니라 네. 세계사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단되는 얘기도 보면 어이가 없어. 우리가 야 이렇게 나라가 잘라지는구나는 그런 과정들. 네. 그거를 뭐 미국이 잘랐다고 그러는데 진짜 자른 건 소련이에요. 소련이 잘랐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금을 걷는데 네. 그거를 자른 거로 만든 건 소련이라 이거예요. 아, 미국은 거기다 금만 걷지. 네. 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근데 아예 왔다 갔다 아예 하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못하고 철조망을 친 만든 게. 거는 소련이에요. 아. 제가 이거 음. 그래서 보면서 좀 앞부분에 얘기가 안 된 게 있는데 음. 일본의 어떤 그 원칙이 음. 잠깐만. 그게 없나? 이때부터 조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조선이 지정학적으로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일본이 거니까. 조선이 러시아가 조선을 가지고 있으면 일본은 죽는다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 러시아가 조선으로 못 오게 해야 돼. 네. 일본의 국가 전략. 중국이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일본을 향하고 있는 단도처럼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단도, 칼. 일본을 향하는 칼. 그러니까 중국이 네. 그 칼을 들고 있으면 자기는 언제든지 찔러주고. 네. 그러니까 그 칼은 절대로 중국이 못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부러뜨려 놔야 돼. 부러뜨려 놓는 게가 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한반도가 분열돼 있는 거는 네. 일본을 향하던 칼이 부러져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내심 한국이 통일하는 거 별로야. 통일하면 오히려 붙어 있는 게 되니까요. 통일하는 거는 칼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중국 사람은 또 거꾸로 네. 이것이 한반도가 통일됐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주고 있으면은 자기네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그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를 일본도 중국도 사실은 별로야. 미국만이 뭐 통일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의 전략은 거의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저건 오래전이 아니라 예. 지도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지정학은 영원한 거예요. 네. 아무리 전투기가 나오고 그래도 지정학은 네. 중요해. 그러니까 비행기라도 네. 비행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정학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네. 비행기라도 멀리 못 가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크면 훨씬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한반도의 지정학은 옆에 있는 나라가 일본 누가 뭐래도 세계 2, 3등 가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도 그렇고 네. 러시아도 지금 저거 약한 나라 아니고 그 미국이란 나라 여기 와 있고 네. 그 세계 1, 2, 3, 4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 문제, 우리가 분단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무지하게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묶이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저 그림도 보세요. 아, 이 영국하고 미국이 일본 보고 러시아랑 한번 붙어 너. 러시아 네가 막아 그런 그런 걸 있죠.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근데 그 거죠? 당시 만화가 그러니까 그 칼을 영국이나 미국이 대준 거지. 이거 네. 가서 찔러제. 그 당시에 그 뭐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만화죠. 뒤에서 영국 미국이.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쭉 이제 에도 막부서부터 일본 패망까지 이건 지금 뭐 쭉 쭉 알아봤죠. 이제 계속 우리하고 이 예. 스토리는 계속 맞물려 돌아가요. 예, 그런 것 어. 같아요. 일본 일본까지 얘기는 오니까 더 어. 좀 그 당시 조선 상황 또 한국 상황이랑 연결해 볼 그렇지.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일본이 빨리 개혁 개방을 안 했으면은 미국의 식민지가 됐는지 영국의 식민지가 됐는지 알 수 없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오히려 아예 그러니까 예. 일본이 개판 쳤으면은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 식민지가 됐을 거라고. 한국도 아마도 영국이나 영국이나 미국 미국 식민지가 식민지가 됐고. 됐을지도 모르지. 또는 러시아 식민지가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네. 어. 참 그래서 그렇다고 독립을 유지할 가능성은 좀 이렇게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독일과 어떻게 그 독일하고- 연대를 했다가 조금 일본은 완전- 독일하고 자기가 독일급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힘이 강해져서 조선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넘쳐 흐르면은 네. 국가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힘이 넘쳐서 항상 한국 조선까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늘 이렇게 점점 거꾸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 제국주의가 그러니까 어느 이상 크는 거를 다른 제국주의가 허락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느 이상 근데 그게 항상 어느 나라든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 얼마까지 벌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요? 뭐 제일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그러니까 가능한 많이. 어느 나라든지 네.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하다 보면 또 계속 그렇죠. 하다 더 보면 1등하고 내가 3등 올라왔으니까 이제 그런 나라 아무도 없어요. 어, 그게 바로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야. 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힘을 들이는 일을 중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힘은 힘끼리 부딪히게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본 에도 막부부터 뭐 메이지 유신 그리고 일본이 또 패망하게 된 부분까지 좀 근데 하여간 예, 우리가 살짝 여기서 오늘 알아봤고요. 정리를 하면은 예. 일본이란 나라는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서양 거를 빨리 받아들일 수가 예, 있었다. 그랬죠. 그는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는데 일본을 통일한 지도자들이 그래도 서양 것들이 아무리 저놈들이 정신 나간 마귀 같은 놈들이라도 네. 배울 거가 있다라고 해서 요만큼의 허심탄회한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란학이라고 그랬고 서양 학문을 네. 그대로 인용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무라이 칼을 든 놈들이 붓도 쓸 줄 알았다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됐다는 얘기. 그리고 일본은 통일됐을 때 이미 나라가 상당히 강해진 나라예요. 네. 그 봉건제가 통일을 이룩하면은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 유럽과 비슷한 그런 발전의 길을 걸었고 네. 그 서양의 제국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수 있었다는 그 힘의 논리를 그 후쿠자와 유키치 말대로 힘의 논리를 아주 빨리 이해를 한 사람들이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제국주의가 크다가 결국은 그 이제 차단을 당한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운명도 완전히 참 뭐 휩쓸려 다닌 거지 한국이. 네. 그래서 저도 참 음. 지금 상황이랑도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진짜 한국 그 역사가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길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 역사가 외교사예요. 우리 대학교 2학년 때 네. 서양 외교사, 동양 외교사 이런 거 배운다고. 그래서 줄 잘 쓰는 얘기죠. 이렇게. 줄 잘 쓰는 얘기까지 해서 네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고 저희가 마지막에 공지할 게 있는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갔습니다. 네, 1월 27일 토요일 지금 15시 3시에 갔고 또 박사님께서도 저희의 이제 자문위원으로 해서 또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여기까지 해서 콘텐츠를 마무리했고 또 긴 시간 진짜 좋은 콘텐츠 계속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맞아요. 감사드려요. 저희 자세히 박사님한테.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수박 것을 하는데 예. 그래도 그 어떤 주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 또 일본이 어떻게 보면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아니에요. 그치, 먼 나라 이웃 나라. 먼 것 같지만 진짜 이웃 나라기도 그제 하고.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은 예. 우리나라 현대사 얘기하면서 쉬지 않고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조선으로 이제 오는 거야. 그럼 조선으로 온 이후에는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근현대사- 지금 예. 이 역사가 진행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건 몇백 년을 그냥 한 시간에 해버렸잖아요. 네. 우리는 좀 자세하게 아. 분단되는 거, 한국 전쟁 나는 거, 네. 미국하고 동맹 맺는 거, 뭐 이런 얘기들 다 이제 좀 자세하게 하면서 네. 그러면은 이제 몇십 번 할 수 있겠지 다 해서. 네. 그래서 또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지금 쭉 한번 대강 그 계략을 살펴본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저희 준비해 주시는 박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시청해 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